남편에게 말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창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남편을 걱정시키기 싫어 당분간 저 혼자 알고 있기로 했죠.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고 아이가 놀이치료로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혼자 아이들을 걱정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짓을 하고 있었네요. 하필 거기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방문 교사를 알아보던 저는 그날 호텔 로비에서 초저녁부터 호텔 룸으로 팔짱을 끼고 올라가는 남편과 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연인처럼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더 알아볼 필요도 없었죠. 남편과 함께 호텔방으로 올라간 여자는 바로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디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호텔이라는 말 대신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오늘도 야근한다는 거 깜빡했네. 당신 나 기다린 건 아니지? 늦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애들이랑 저녁 먹어. 아, 그리고 나는 새벽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매번 미안해 여보. 뻔뻔스럽게 야근을 한다는 남편의 거짓말에 저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들이 이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비서가 바뀐 것이 바로 제가 둘째를 가질 쯤이었습니다. 이전에 일하시던 분이 결혼을 하며 일을 관두시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했거든요. 그 여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고 남편이랑은 무려 10살 차이가 났었어요. 저는 새로 뽑은 비서가 남편의 내연녀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니 저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오고 지난 3년간 외도를 했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었는지 남편을 너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며 남편의 소홀함을 참아왔는데 말이에요. 어쩐지 언젠가부터 내가 회사에 찾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남편이 둘째 일을 달갑지 않아 했던 것도 그 여자 때문인가 싶었고 이상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상황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친정을 찾아가 울고불고 할 수도 없었고 언제 올지 모를 남편을 기다릴 겨를도 없었죠. 결국 저는 믿고 있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이던 사정이던 시어머니라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찾아간 저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연수야, 남자는 본능에 약하단다. 걔가 그 애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겠니? 그냥 어리고 살가우니 잠깐 마음이 갔을 뿐이겠지. 한순간의 방황일 뿐이야. 그런다고 너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할 거니? 애들 생각만 해도 이혼 얘기는 쉽게 못하지. 맨몸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현명하게 생각해라. 걔랑 언제까지 붙어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성훈이가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주렴. 그런 것도 다 내조란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늘 저를 예뻐하시고 며느리로서 아껴주셨던 분이 결국 저를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은 모두 협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어머님 명의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별장, 심지어 남편이 타고 다니는 2대의 외제차까지 모두 회사 법인 명의였어요. 당시에는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얘기 앞에서 맨몸으로 나가고 싶냐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게 모두 철저히 계획되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한 푼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저는 너무나 늦게 제 처지를 깨닫게 됐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남편도 나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도 내가 살던 집,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제 처지를 알아버린 저는 이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아빠를 너무 찾는 아이들 모습에 저는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방황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내게서 한눈을 팔았던 것이 딱 4년 정도였으니 그 여자랑도 5년은 못 넘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에라도 손을 벌리고 싶었지만 누구보다 딸이 잘 살기를 바라시고 걱정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에 그럴 용기를 낼 수 없었죠. 그렇게 가슴에 피가 맺히는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그때까지도 나 하나만 참고 견디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었죠. 바로 얼마 뒤 그 여자가 현실을 일깨워 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이 웬일로 저를 친정에 보내더라고요. 당신 요즘 고생 많지? 요즘 너무 지쳐 보여. 그래?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며칠간 친정에 다녀와.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서 푹 쉬다 오라고. 웬일로 나를 신경 쓰는 남편의 관심이 기뻐서 그 내막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쳐 보이는 저를 걱정하는 거라 생각하며 정말로 오랜만에 살림에 신경 끄고 친정에서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죠. 그렇게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제 침대 위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여자 속옷을 보란듯이 두고 간 그 여자의 행동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분명 의도한 행동이었어요. 뒤에서 바람이나 피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제서야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당당할 줄은 몰랐는데 내 집, 내 침대까지 드나드는 걸 보니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나 봐요. 그동안 모른 척 참고 넘어가 준 걸로 감사해 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더 못 참아. 정말 문제 삼기 전에 헤어져. 하도 잘 참길래 언제까지 참나 했더니 참을성이 그리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여태 잘 참았으면서 왜 더 못 참아요? 뭐라고? 솔직히 사모님이 안 참으면 뭐 별 수 있어요? 어차피 돈 없어서 이혼 못 한다면서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면서 허세는 무슨? 이혼할 생각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참아요. 나도 하던 대로 계속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한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 여자는 그 뒤로 대놓고 내 남편과 외도를 즐겼고 전혀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외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뻔뻔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거리낌 없이 제게 거짓말들을 했고 그 여자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그 순간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였죠. 그동안 잘 참아왔던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게 이혼할 용기를 준 것도 그 여자였네요. 상간녀의 만행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이혼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 있는 동안 좋은 것 몇 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좋은 인맥들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만났던 인맥을 통해 저는 좋은 인상을 남겼던 미술관 관장님에게 부탁해 미술관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관장님의 도움으로 미술품 감정과 중개 일을 할 수 있었고 당장 큰 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 저 혼자 힘으로는 해내지 못했을 일이라 더 감사했네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바람 피느라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는 제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찾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에 맨몸으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돈 있는 집 사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매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제 남편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미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집에도 그림 한 장 걸어두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소유한 그림과 예술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일을 시작하게 되고 알게 되었죠. 미술품 보관 창고에 남편의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직장도 얻었고 위자료 받아서 집을 얻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숨겨둔 재산까지 꺼내들자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아주 놀라셨어요. 순하고 멍청한 줄 알았던 제가 그럴 줄은 아무도 몰랐던 모양이죠. 덕분에 일이 쉽게 끝났습니다. 당황스러워하던 그 사람들은 제가 탈세니 뭐니 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들자 별다른 말 없이 재산 분할을 끝내 주었거든요. 덕분에 제 예상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친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너무 쉽게 끝난 이혼 결과에 저는 오히려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을 나는 왜 그토록 용기 내지 못했는지 과거에 제가 미워지더라고요. 거기서 용기를 낸 저는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소송장을 그 여자 집으로 보내서 그 집에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 부모가 저를 찾아와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며 말해주니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정리한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잊으려 더 열심히 일했고 이후 미술품 판매 관련하여 저만의 사업까지 시작하며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하던 남편 뒷바라지 하던 제가 사장이 될 줄은 꿈꿔보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제 성공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덕분에 두 아이들은 모자람 없이 키울 수 있었고 큰아이도 학교에 잘 다니고 걱정스러웠던 아들도 건강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혼자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걸 보니 괜한 걱정이었다 싶네요.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나고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그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가 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를 그렇게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저를 붙잡던 남편 때문에 둘이 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그 여자의 결혼 소식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가정을 깨트린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하필 제가 아시는 분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면서 고객님으로 만나 뵀었던 부잣집 사모님이셨는데 그동안 막내 아드님 유학 보내시고 혼자 걱정이 많으시더니 어느 날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에 들어보니 그 여자였어요. 지난 몇 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름이 달라져 설마 했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 분명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몇 년 사이 그 여자는 신분 세탁이라도 한 건지 이름도 전공도 바꾸고 유학파 인재에 탐나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이번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지? 며느리 될 애가 해외 유학 다녀와서 얼마 전에 귀국했는데 우리 애랑은 거기서 만났더라고. 그래서 결혼식만 한국에서 하고 신혼은 미국에서 꾸리기로 했어. 애들 떨어뜨려 놓는 건 속상한데 그래도 이젠 둘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사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막내 아드님 혼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애들이 좋다니까 결혼시키는 거지만 젊은 아가씨가 어쩜 그렇게 싹싹하고 착한지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어떤 아가씨일지 제가 다 궁금하네요, 사모님. 다음에 미술관 행사 때 같이 오셔서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 여자를 만날 자리를 만들었고 몇 년 만에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여기 우리 막내 며느리. 실물이 더 예쁘지? 그러게요. 사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참 인기가 많으셨겠어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집 예비 며느리로 나를 마주한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아주 놀라더라고요. 당황하는 그 얼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네요. 그래도 아는 척은 하지도 못하고 내내 똥줄이 타는 얼굴이었죠. 내내 안절부절 못하던 그 여자는 곧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할 말이야 뻔했지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저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저도 그때 성훈 씨랑 헤어지고 완전 끝냈다고요. 위자료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글쎄, 그게 이제 와서 나한테 할 말인가? 사과부터 먼저 해야 사람 도리 아니야? 제 말에 그 여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몇 년 전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굴해 보였네요. 그 결혼이 그렇게나 하고 싶은지 애걸복걸하는 그 여자 꼬락서니가 우스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내 남편 탐내서 내 자리 노리더니 내 남편한테 팽당하니 다른 사람을 꼬여낸 모양이죠. 저는 별말하지 않고 그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매일 그 사모님과 그 여자를 만났죠. 저를 볼 때마다 사색이 되어가는 그 여자 얼굴을 보면서 저는 더없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겨우 그 몇 번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 그 여자를 괴롭게 만들었던 저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뀌어서. 사실 막내 며느님 되신다던 그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 전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요. 아무래도 사모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전에 모아뒀던 그 여자와 전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보여줬고 상간녀의 실체를 알게 되신 사모님은 기절초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사람은 파혼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있는 집 사모님이셨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건너 듣기로는 혼인빙자 사기 소송을 당했고 이미 그 주변에 소문이 쫙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라 하네요. 계명에 성형에 유학까지 다녀와 부잣집 사모님 해보려던 그 여자의 계획이 결국 저 때문에 모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소문을 피해 이름까지 바꿨던 여자가 이번에는 또 무슨 이름으로 바꿀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뒤늦게 이런 복수를 예상했던 것이 아닌데 역시 죄짓고는 못 사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헛된 욕심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 업보로 돌려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덕분에 상처도 돌려준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좀 시원하고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제 인생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그런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